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느닷없다 할까요? 뭐 어떡할까요? 이제 부산 해운대에 있는 LCT 지금 이제 부산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죠.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LCT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법무장관에 내렸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초점 흐리기냐 아니면 야당 쪽도 뭐 걸려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세게 나온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에서 조금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이영복 회장의 이 육성,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 9월에 그러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이 일었을 때 저희 이영복 회장에게 취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녹취를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이영복 회장에게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됐던 임모 씨를 잘 아는지 어떤 사이인지 또 최동욱 씨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 물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육성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다 그러면서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서 임대 해하고 간 거야. 내가 2002년도 1년 말에 왔으니까 2002년도로 올라갔겠지. 자기가 번 거지. 의사소파자가 있었으면 하나도 없어. 뭐 몰라 5억이 얼마였나? 뭐 권리금 듣고 영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6천원 있어야 되지 뭐. 네, 이제 이 얘기가 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영복 회장이 해운대 이제 오션타워라는 한 20층쯤 되는 어떤 큰 건물을 지었죠. 그 꼭대기층에 오션 스카이라는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제 레스토랑 겸 술도 마실 수 있고 이제 이런 곳인데 이곳을 이 임모 씨가 임차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아마 2년 정도까지 이걸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혹시 누가 돈 대준 사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다 번 거다. 무슨 스폰서가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임대료가 어느 정도였냐 하니까 임대료가 한 5억 정도 됐다. 이게 이제 이영복 회장이 당시에 이 오션타워의 그 소유지였기 때문에요. 이제 스카이 라운지도 자기 소유였고 그래서 한 5억 정도 됐다. 그리고 권리금이나 영업하려면 한 6, 7억 정도는 있어야 됐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2002년 정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서울로 갑자기 올라가 버렸다. 그게 이제 서울의 어떤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최동욱 전 총장도 서울에 있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지 한번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영복 회장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최동욱 씨는 내가 모르지. 그 옛날보다도 거기는 검사들이 동부지청 승에서 자주 왔어. 왜냐면 검사들 술값 싸지 차만 마셨대고 여자 없이 그렇죠. 네. 커피 마셨대고 그랬더니 그렇죠. 갈 네.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 내가 얼굴에도 봤으면 내가 이럴 때 오해받겠다. 네, 당시에 이제 이영복 회장이 혹시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과 이 임모 씨와의 어떤 가운데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소문도 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영복 회장이 최동욱 전 총장은 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스카이 라운지에 부산 동부지청의 검사들이 자주 와서 술도 마시곤 했다. 거기가 이제 어떤 아주 유흥업소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술값 싸고 또 편하게 술 마실 수 있고 특히 룸 안은 이제 좀 컴컴하고 이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냥 술 마시기 싫으면 차만 마셔도 되고 뭐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유흥업소 말고는 특별히 이렇게 좀 그렇게 아늑하게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자주 왔었다. 근데 최동욱 전 총장이 동부지청에 근무를 했거든요. 지청장 그때는 형사부장을 했죠. 아니, 그때는 했죠. 네. 제 양반이 말한 것 중에 뒷부분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동부청 검사들이 자주 놀러 간 건 맞는데요. 진짜 술값이 싸고 안주 안 시켜도 됐어요. 검사들이 미안하니까 그 멸치 있지 않습니까? 멸치 사갖고 와서 이거 뭐 한 달째 안주다 이렇게 내놓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 아가씨가 나오는 데도 아니고 술값이 싼 건 맞고 그리고 또 이 정치 좋고 20층이니까. 예, 최동욱 총장이 스폰서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동부청 부장검사가 무슨 돈이 스폰서를 합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챙겼을 뿐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알게 된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건 맞습니다. 이게 결론은 저기서 보면 뭐 스폰서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무렵에 만나서 그 혼외자가 생겼다는
그게 포인트죠. 그리고 아까 그 이영복 회장이 얘기했는데 2002년경에 갑자기 제가 나와보니까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도 저 강남 어디서 뭐 저 비슷한 형태 그런 어떤 뭐 유흥업소를 갖다가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이지. 실제 보면 무슨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 가서 편하게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란 건 맞는데 이영복 회장 얘기 들어. 내가 그 당시에 그 동부지청에 막강하던 최동욱 검사를 알았으면 내가 이 꼴 당했겠느냐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검 후보로 오르다 보니까 아까 보면 아까 권성동 의원조차 아까 김진태 의원조차도 보면 강한 목소리 내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진석 원내대표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법이라는 게 이번에 찾아보면 14일에 전격적으로 합의했고 큰 얼개만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보다 중립성. 아까 굉장히 보니까 권성동 의원 말이 좀 귀에 와닿는 게 정치검찰 욕할 것이 아니다. 그 권성동 검사도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정치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특검은 특검대로 하면서 보다 중립적인 그리고 보다 의심받지 않은 특검이 온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가 더 확보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협의를 통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게 맞아요. 여기서 아까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최동욱 씨를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근데 저는 뭐 모른다 하는 거를 믿고 싶습니다만은. 근데 이영복 씨가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준 소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입을 다물고 모르쇠로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딴 사람들이 또 이게 저희 정관계 인사들과의 서로 교류가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영복 씨가 이제 이번에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이제 자수해 갔는데 이번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만에 이제 정관계 인사들이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뭐 또 시행사, 건설사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라든가 이 과정에서 과연 이번에 진술을 할지 이번에는 거의 내보니까 이영복 씨도 이제 거의 막바지 이 사업에 이제 막바지 온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걸 진술할지 이제 그게 주목이 되네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영복 회장이 소위 이제 최순실 씨와 함께 같은 계모임의 개원이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 부산지검이 소위 LCT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이 최순실 계주, 이 계모임의 계주의 집과 사무실 여기를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실 씨와 이영복 회장 또 최순득이죠. 최순실 씨 언니도 이 같은 계모임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모종의 어떤 로비였던 연결고리 되지 않았나 이제 검찰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모임의 계원으로부터 저희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같은 건 적고 2억짜리 하면 2개를 넣는 거 이런 식이야 그게 30명 40명 막 이렇게 돼 숫자가 그러니까 이 회장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었나? 나는 뭐 왜냐면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가 나도 뭐 거기 회원들 뭐 한 10명도 다 몰라 나도 배 젊어 늦게 탄다고 뭐 이런 얘기밖에 한 게 없지 돈이 급한 사람도 빨리 타고 급하지 않은 사람은 좀 천천히 타고 이자가 좀 붙지 오야는 왜 한 사람인데 실은 이번에 처음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나도 정확한 건. 네, 이제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저 개원의 설명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제 나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순득 씨가 이 회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이영복 회장이다. 이제 상당히 일찍 그 계모임에 들어와 있었고 또 최근에 이 도피 과정에서도 돈을 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영복 회장 기억하는 이유는 되게 이제 그 계모임 들어가면 돈을 빨리 받으려고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돈이 되게. 돈을 빨리 타서 이제 자기 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는데 이영복 회장은 나는 늦게 타도 돼요. 나는 늦게 타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개원들 입장에서는 저 양반 또 여윳돈이 또 많은가 보구나. 그냥 여기 상당히 괜찮은 개원이네.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했다. 뭐 이런 얘기. 예, 이제 보면 이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다니 잘 됐네요. 마침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박지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바로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이게 보니 이영복 LCT 게이트하고 이렇게 연결돼 갖고 마침 보니까 박근혜 친박의 핵심들 유력한 정치인이 이름이 떠오른다 하니까 바로 어제 한 3시 반경에 청와대에서 보도가 됐죠. 대통령이 직접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진짜 명명백백을 밝히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 하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 주변에서는 별 흉흉한 괴담들이 도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이영복 씨가 나이가 그 최순득 씨하고 비슷합니다.
65세 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나이의 차이를 떠나서 이영복 씨가 지금부터 한 23년 전인 93년경에 원래 이 사람 충청도 사람이고 이제 원래 어린 시절부터 부산에 자란 사람인데 93년경에 그 유명한 다대만덕 그 게이트에 걸렸는데 부산 그러니까 YS 정권 5년 동안 승승장구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DJ 정권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까 본인도 얘기하다시피 한 2001년 말경에 출소했고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이 재기하면서 LCT 사업 구상하고 청안 건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위해서 뛰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그때가 바로 참여정부 시절, 부산 정권이라는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본격적 사업이 시행된 게 2009년, 2010년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가에서 여의도권에서 나도는 이야기는 유력한 여야 대선 주자가 다 여기 연루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역대 부산시장 중에 상당 누구 다 연루가 되어 있다. 이번에 털면은 그야말로 국회가 초토화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보니까 이정현 대표가 갑자기 목이 빳빳해지고 청와대가 약간 고압적으로 나오면서 반격을 취하는 게 이게 트럼프 때문인가. 야당이 잘못해서 그런가 했는데 왜가 이 사람이 찾아봤어요. 다시 제가 신문을. 이영복이 자수 의사를 밝혔던 것이 11월 한 17, 18일경이고 자수 의사를 철회하고 체포된 게 11월 11일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11월 10일에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게 최순실 게이트 또 혹시 LCT 게이트에서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 큰 짐을 갖다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복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잠적을 한 상태였잖아요. 검찰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다가 갑자기 자수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또 최순실 씨와 어떤 연결고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의혹이 좀 있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보통 사람들이 월 1,000만 원짜리 개 모임하면 뭐 상상이 안 갈 정도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얘기를 했죠. 이 개 모임은 라인이 좋다. 즉 강남 지역의 부동산이라던가 상당히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 개주로 주로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종의 그 정관계 로비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아시다시피 이영복 회장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렇고 월 1,000만 원의 개돈이 없어서 그리고 목돈 1억을 못 만들어 저기 가입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정재계라던가 이런 주요 인사들의 로비 창구로 쓰기 위해서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 개모임에 가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개원들이 다 밝혀지면 몇몇 알겠지만 아마 소위 말해서 뒷돈을 댄다고 하는 쩐주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계각층 정재계의 주요한 그 임원급 되는 사람들의 부인들이 주로 참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밝혀낸다라면 거기가 바로 그 주요한 로비의 그 네트워크가 되는 그 지점이 아닌가 해서 그 퍼즐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 개원들까지도 모두 공개된다라면 좀 사건이 실제 근접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짧게 한 말씀. 잠깐. 그 얘기 이제 개원들 얘기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에 이 보도됐던 게 한 3주 전이에요. 3주, 4주 전. 그때 나왔던 이야기 팔선녀 기억나시죠? 팔선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개 모임 하면서 그 개원 중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이 밥을 내기도 하고 또 아닌 경우는 그 바로 팔선이라는 중국집에서 밥을 먹기도 했다. 그래서 이 팔선녀가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이 LCT가 이제 철저 수사하라 그러니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 이렇게 하게 나오면서 보면은 저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수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부산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관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관계 인사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일단 야권에서는 이제 친박계 인사들을 거론하는 거고 친박계에 충분히 연루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이제 같은 계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친박계들이 거론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부산에 기반을 둔 이제 비박계 인사. 예, 그 다음에 친노 인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 소위 뭐 월척급의 그 대선 주자급이 직접 관련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적은 거로 보고, 근데 월척은 아니더라도 피라미라든가 중급의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에 가까운 측근들이 걸렸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연루됐을 가능성은. 깃털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사건을 가느냐면 당장 이게 무슨 수사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이게 여야가 다 이게 뭐 지금은 박 대통령 최순실로 모든 게 모아졌는데 여야가 알고 보면 다 지름탕 속에서 같이 놀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 형성을 해서 여권에서는 이제 시간 버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지름탕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 낡은 정치를 떠나서 새 정치 뭐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면 기존의 유력 주자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해요. LCT 위치가요. 그 해운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운대 백사장에 있고 파라다이스 호텔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한국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맞이국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거의 이제 개발이 안 됐죠. 무슨 저 뭐 해장국집, 그 다음에 뭐 조개탕집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원래 아파트 못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LCT 지을 때도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으로 101층짜리를 2개를 짓겠다 했는데 그거 지어서 돈이 안 되죠. 돈이 되려면 아파트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 사업을 하면 허가가 안 나오죠. 근데 이영복 씨가 들어가니까 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이 워낙에 탁월한 로비력이 있었다. 탁월한 로비력이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가서 로비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해야 되고 돈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아주 꿰뚫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말씀하시겠죠. 뭐 대선 주자급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로비를 했을 게 틀림없거든요. 그 점에서 아마 조사를 하면 정계 관계없이 아마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 씨하고 관계는 개들었다는 건데 이분이 돈이 있어서 길을 든 건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쪽에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비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파워가 있대더라. 그걸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최순실 자매와 어떤 관계인지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처벌 받을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입을 안 열 가능성은 높다 그러죠. 네, 어쨌든 이제 검찰이 어떤 LCT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흉흉한 소문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최순실 씨와의 관계 부분을 조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앞서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 지시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 부분은 혹시 로비가 있었나 이걸 보는 것 같고요. 잠깐만. 다음 여기서 최순실을 갖다 최순실 장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털어가면서 보세요. 이게 지금 LCT가 보면은 처음에 사업 시행이라는 게 뻔한 겁니다. 그 한 5, 6년 걸리는 과정에서 실제 여기서 파일 받고 다 모든 거 끝나 파일 받고 그다음에 보면 용도 변경 아까 말씀하셨던 2채 올리기로 했다가 한 채 101층 올리고 85층짜리 2개 아파트 올리기로 그 변경한 시점이 언젠가 거기에 누가 작용했는가 처음에 보면 그 수많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풀어준 게 누군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그야말로 아까 우리 김광도 본부장 말씀대로 이게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몰려올 수도 있다.